사실 이번 대선에서 정말 그 이슈 아이콘이었어요. 말 한마디에 들썩들썩 엄청난 논란이 많이 왔습니다. 나는 막말이라고 언론에서 하는 말 중에서 내가 막말한 게 뭐가 있나 한번 들어보라고 해요. 그 내가 한 막말이 뭐인지 지금 이경규 씨 한번 이야기해봐. 해보면 내가 설명을 할게. 내가 한 막말이 뭡니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니 분위기가 아니고 이렇게 막말 안 해도 막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거는 아니지. 내가 팩트를 이야기를 해줘. 내가 한 막말이 뭐냐? 뭐 아까 영감탱이 예. 그게 막말이 아니고 그거는 그 경상도 기준으로 하면 막말도 아니에요. 응? 언론에서 막말이라고 자기들이 듣기 부담스럽고 잘못한 것 같으면 그걸 막말로 몰아버려요. 근데 이대 그 계집애 네, 이대 계집애. 싫어한다. 네. 그것도 막말이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 이야기를 내가 좀 할게요. 아 그래요.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촌에서 올라오고 18살 때 이대하고 첫 미팅을 했어요. 아 이 아이에 대해서고요. 그 가기 전날 내 같은 하숙집 동료한테 물어봤어요. 야 가서 무슨 이야기 하냐? 그 18살 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숙집에서 뭐 첫 번째 뭐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물어봐라. 두 번째는 가장 감명 깊게 본 영화가 뭔지 물어봐라. 세 번째는 뭐 가장 감명 깊게 본 책이 뭔지 물어봐라. 그럼 네 번째는 그게 얼마 그 뒤로는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내 손바닥에 그거 1, 2, 3을 써가지고 왔어. 아 여기다가요? 어. 그래갖고 앉자마자 제일 먼저 앉아가지고 그 물은 거야.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경북여고를 나왔대요. 경북여고는 같으면 서울의 경기여고보다 대구의 경북여고는 비교가 안 되게 쳐줍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경북여고를 쳐다보지를 못했지. 감히. 아 진짜. 예. 그런데 갑자기 경북여고라고 그러길래 내 가슴이 뜨 아니 덜렁거려가지고 야 나한테 무슨 이런 기회가 오냐 싶어가지고 실제로 그랬다니까. 예. 그래서 저도 대구에서 학교 나왔습니다. 그 말을 하니까 그쪽에서 그 아가씨가 경북고등학교 몇 회예요? 이런 묻더라고. 아, 내보고. 그거 아닌데요. 사대부고 몇 회예요? 그것도 아닌데요. 대성고등학교 몇 회인데요. 말하면 거기가 대구에서 1, 2, 3등 학교. 그것도 아닌데요. 그럼 어느 학교예요? 이런 묻길래. 내가 영남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러니까 빨딱 일러서서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감동 있는 영화 뭐 이런 거못 물어봐. 그 다치 그런 거 있는데? 아니 그게 나는 간 줄도 모르고 발딱 일러서 가길래 난 화장실 가는 줄 알았어. 그래 곰곰 생각하니까 학교 물어보고 가버리고. 그래서 내가 대학 내내 미팅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아 그 트라우마로. 아, 18살 때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네. 2011년도 당대표 때 네. 이대생들하고 10명 정도 만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웃으면서 이대 계집애들 참 못됐었지 이래서 옛날에. 응? 아니 근데 소개팅 나온 그 여성 학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벌떡 일어난 그 여성을 욕한다고 이대 기집애 하다 그렇지. 보니까 싸잡아 얘기하면서 아니 싸잡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싸잡아 얘기해서 들린다고. 그때 기준으로 내가 참 이제 계집애들 못됐다고 생각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당신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다. 지금은 다르지 않느냐. 그 18살 때 이야기다. 그래 다 해명이 됐는데 그 말만 딱 어느 일간지 그 신문에 홍정표 막말했다고 보나. 그래 보도가 나가서 내가 그때 2011년도에 이대 총학생회 공개 사과하고 내가 다 그랬어요. 이 설거지 발언도 그거하고 막 겹쳐가지고. 설거지가 여성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그 너무나 그 심한 여성 비하 발언인데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이 자리에 정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아니, 시간도 많이 남으셨는데 여성들한테 사과 한마디 하세요. 그게 말이 잘못됐다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다시는 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예. 우리 집에서 이제 집사람이 옛날에 이제 남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래, 이런데 들어오지 마라. 보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여성 비하했다고 덮어 씌우니까
근데 그런 얘기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묻잖아요. 그럼 실제로 안 하시죠? 요즘 가끔 합니다. 요즘 가끔 하는데 왜 요즘은 그 이후로 이제 충격받아가지고. 아니 그것도 이유로가 아니고 예. 이제 나이가 들어 둘이만 살아요. 아 그래요? 잘못 보이면 밥을 안 주니까 요즘은 잘 보이려고 노력해야죠. 잡혀 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엄청 시야에 한 40년. 어떤 남편이세요? 아니 뭐 그거 알 거 없어요. 그 추미애 대표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에게 뭐 일하기 싫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주 대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이 상했던 모양인데 그게 아마 삼선 때 이야기일걸요. 예예예. 그 홍준표 대표하고는 좀 네. 뻘쭘한 사이예요. 주간 사이라고? 네, 네. 저분이 예전에 나보고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랬던 분인데 그럼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아이 그 저 홍 대표님 우리 애 다 컸는데 왜 그랬더니 어떤 차가 저쪽으로 가셨어요. 따로 사과하지 않고? 그게 아마 삼선 때 이야기일걸요. 예예예. 그게 한 8년 넘었을걸요. 예예. 그거 왜 그랬어요? 그때 애를 한번 먹여가지고 할 일이 없으면 집에 가서 애나 봐라 막 그 소리 한번 한 일인데 내 기억이 나는데 죄송하게 생각해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저기요. 대표님은 공식적으로 사과하신 게 한 몇 개나 됩니까? 내가 거리 많지 않지요? 아니 저 여성 비하 2대 계집애 그거 사과했죠. 그거 사과했죠. 그다음에 대지 발전기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과했죠. 그 추미애 대표 그것도 애나 봐라 이것도 사과하셨고. 예, 왜 근데 사과만 뭐 한 그거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죠. 그 추미애 대표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아몇 번 가면 아니 됐어. 아까 이야기했어요. 야 이게 사실은 안 해도 되는데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 대지 발전대 이야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게 12년 전에 이미 내 책에 썼어요. 예.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태 잘못했던 거 한 60가지를 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지 발전대 샀는데 이거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숙집에 한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못 말렸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정치인들은 이 사소한 것도 사실은 트집을 잡잖아요. 그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왜 않는데 멀리 못 지난번에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등학교 때 마약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공화당에서 공격을 하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했어요. 그걸 넘겨줬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친구가 하는 건 못 만졌다.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대선 때 나를 뭐 이전 성폭행으로 몰고 막 그러셨길래 내가 참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돼지 흥분죄로 강간미수의 공범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합니다. 홍준표 후보 사퇴해야 합니다. 제가 사퇴하는 것이 안철수 후보님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저는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사퇴하십시오. 그래도 뭐 잘못은 인정하나요? 아, 그 뭐 잘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저기 뭐 브랜드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실 세거든요.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국가대개혁.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화갑을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아직 완전히 봄 빠져. 아니요.
완전히 나왔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시죠. 네, 홍 후보님 그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세탁기입니다. 세탁기가 세탁기입니다. 그거는 내 음격절이 나옵니다. 음격절이 나옵니다. 이 세탁기 해도 되는데 기회 익은 게 이제 성이라서 뭐 음격절이 나옵니다. 뭐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부정부패를 이렇게 뭐 없애버리겠다는 좋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우리가 듣기에는 좀 조금 표현이 과하다,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뭐 그렇겠죠. 예. 딴 사람은 또 좋은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표현이 화제는 되지만 본인한테는 그게 또 손해 아닙니까? 손익을 따져서 정치에서는 안 되죠. 손해 볼 때는 그건 지 팔자고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세탁기 돌려버려서 얘기하면서 아 이거 참 또 실수다, 이거 또 세게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거 본인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그 직설합법 본인에도 약간 근데 이게 말을 돌려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 직설합법에 대해서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정확한 메시지 전달입니다. 아 그래요? 빙빙 돌려 이야기하는 거. 그거는 왜 돌려서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냐.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직선적인 합법보다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약간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은. 근데 내 본질을 바꾸면 일찍 죽습니다. 본질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좀 키워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들으시고 대표님 특유의 시원시원한 직설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안부 협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무효다. 네? 무효. 무효다. 그건 협상의 대상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독도 문제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건 우리 땅. 역시 시원시원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군요. 네. 악플러는 안 봐도 된다. 악플러는 안 봐도 된다. 예, 그냥 이렇게 대답해 주시니까 뭐 추가 질문할 필요도 없이 그냥 아주 간단 명료하게. 네네. 알겠습니다. 사람 변하면 갑자기 변하면 죽죠. 이번 선거에 유세할 때도 노래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뭐 왜 노래를 하실까? 참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노래를 했겠습니까? 탄핵당한 정당에 네.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거 자체가 안 되는 판인데 그래서 내 부산 가서는 수만 명 군중 앞에서 돌아와요. 부산은 부르면 전부 합창을 해요. 그 순간 100마디 말보다도 네네네. 그 순간 한마음이 돼버려. 대구 가니까 대구 상징적인 정치인이 박근혜입니다. 네. 탄핵돼서 감옥 가 있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화가 나고 마음 둘 데 없잖아요. 그런데 홍도야 울지 마라 불렀어요. 오빠 있다. 내 대신 왔다. 10만 군중 앞에서 노래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한마음이 돼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가시기 전에 연습을 좀 하고 가시죠. 연습 안 해요. 그래요? 현장에서 노래 선정해서 현장에서 바로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대선 유세장에서 노래한 사람은 앞으로도 없고 과거에도 없었고 내가 유일할 건데 예. 오죽 답답했으면 메시지 전달해도 그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니까 완전 길을 막고 이제 거부 반응이 들어오니까 그래라도 해서 판 전체를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기분이 좋아서 그 노래 불렀겠어요. 아니 근데 혹시 이 앨범을 판을 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검사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당시에 내 기억에 93년도에 주현미 씨가 네네. 약사가수 주현미 이래갖고 맞아요. 메들리로 뜰 때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노래를 좀 했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판소리를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목소리가 갓벌해 가지고 안 되는데 그때는 이제 검사 가수 홍준표 이래가지고 그 메들리 하자고 저희가 들어왔는데. 진짜 저희가 들어왔어요? 네. 오. 그때는 저희 들어왔다. 아, 이것도. 저희가 들어왔는데 집에 가서 이제 각 씨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각 씨가 펄쩍 뛰더라. 저 사람이 펄쩍 뛰면서 야단치기를 못했죠. 그럼 고속도로에서 들어버렸네, 그죠? 그렇죠.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굽니까? 최근에는 이제 시스타의 효린이를 하도 노래를 잘하기 때문에 난 효린 양이 그 불후의 명곡 네, 부르의 명곡. 그거 할 때 나는 그걸 리메이크 해가지고 저렇게 잘 부르는 거를 야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 때론 내 가슴에 살며시 다가왔어 위로하며 감싸주며 가져있던 사랑 얼마나 그 성량이 풍부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 내가 하는 거 보고 경남지사 할 때 네. 8.15 경축식에 시스타하고 네. 초청하려고 하니까 참 빛납니다. 그래 이제 우리 좀 깎았어요. 아, 깎았어요? 예, 사정사정해서. 아. 그래서 도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노래하는 거 박수 치고 그랬지. 자, 우리 대표님. 이 별명이 참 많아요. 홍 트럼프, 뭐 스트롱맨, 홍 도저 이런 많은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저 어떤 더 별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별명이 없었으면. 돈키호테부터 시작해서 별명이 참 많아요. 돈키호테.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별명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지금 뭐 보수가 위기다, 혹은 뭐 보수가 무너졌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제1야당 대표님으로서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실 텐데 어떻습니까? 좌우 날개가 건강해야지 정상적으로 나라가 발전합니다. 지금 좌측의 날개는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져 있고 우측의 날개는 다 꺾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우측의 날개를 건강하게 복원을 시켜가지고 좌우가 균형적인 상태에서 국가가 발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저와의 인터뷰 뭐 어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아유 뭐 저야 그 뭐 재미있었죠. 저희가 이제 그 대표님과 저하고 나눈 얘기를 가지고 이제 책으로 출간을 해야 됩니다. 출간하신 책이 보니까 소신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다 이런 책을 내신 적이 있죠. 예. 이번에 책은 뭐 어떻게 제목은 어떤 제목을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 뭐 냄비받침이라고 하세요. 잘 안 팔리면 이게 냄비받침이 된다면서요. 뭐 잘 팔리면 모르지만은 냄비받침이라고 하세요. 냄비받침 홍준표 편 이렇게 할까요? 냄비받침 뭐 부드러운 남자. 야 부드러운 남자는 아니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예, 차라리 잡혀 사는 남자. 잡혀 사는 남자.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한테만 잡혀 살지 마시고 국민들한테 잡혀 사는 남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민들에게 잡혀 사는 남자. 요즘 책 제목 괜찮지 않아요? 하여튼 잡혀 사는 남자가.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음 편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박하배님. 오늘도 역시 그 이제 소신 있는 모습, 또 이렇게 대범하신 모습을 같이 보여주셔가지고요. 수고하셨고요. 아니 내가 이래 못생겼어요? 아이 장아배야. 아이 이제 좀 예쁘게 그려줘요.